중요한 것은 과거 7개월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하면 되지, 감사를 하면 되지만 핵심은 저는 민주당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란 정당한테 좌지우지되는 국감하지 마시라. 당당하게 윤석열 정권 7개월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시고 그에 맞춰서 국감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방금 얘기한 김현지 실장이 나오냐 마냐 이 문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우스꽝스러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13일이죠. 네. 15일에 법사위에서 이제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기현이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기현이는 이제 나오지 않겠다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대법관들이 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역시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한덕수 심우정도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국회 법사위에 조희대 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 이렇게 두 사람은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 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이거 거부한다. 증인으로 못 있겠다. 증인 아니다 나. 오. 나는 증인 아니고 응. 뭐 신분 그래 뭐 100번 양보 참고인. 그리고 난 솔직히 인사로 왔다. 인사로. 첫 인사 끝 인사. 원래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 라는 입장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인사만 했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어떠한 대법원장도 그 어떠한 대법관들도 우리의 투표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간 것도 관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애들은 관행 들어오면 안 되지.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조희대가 인사말을 통해서 국정감사의 대상에 나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또 어필을 했거든요. 일부분만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너 같은 예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너 같은 예가 없었잖아 이놈아. 초유니까.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잖아. 이게 87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예전에 뭐 김병로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법원에 나와가지고 대법원장이 직접 그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한 사례는 있어요. 87년 이후에 왜 없었냐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사례가 없었다. 네. 조희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뭐가 있었냐면 이전에 독재국가, 군부 독재국가로부터 판사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아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탄압을 받고 억압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컨센서스가 뭐가 있냐면 법관들을 행정부나 대통령으로부터 좀 지켜줘야지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제한 것이지 네. 원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법관이 법원이나 그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는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처럼 절대 손대지 마.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삼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가 불러서 물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법상 헌법재판소장이든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다 불러서 물을 수 있도록 국회법에 다 보장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삼권 분립이지. 네. 무슨 나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삼권 분립이야. 네. 신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법원이 독립 아닌 사실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란 말은 없어요. 법관의 독립. 근데 독립 아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87년 이전에 그럼 법원이 잘했느냐?
아니요 억압을 받았다고 하지만 억울한 재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사형대로까지 보냈어요. 근데 그 꼴을 보고 그걸 이제 권력자들에 의해서 법원이 노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법원이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야 법원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지. 네. 자기들이 신뢰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는 국민들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우리는 신성 가족이야. 그렇죠. 홀리 패밀리. 건드리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상권 분립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상권 분립이 돼서 대통령도 헌법기관입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눈치 안 줍니까? 맨날 씹잖아. 비판 안 합니까? 맨날 하지. 늘 씹는 겁니다. 욕하는 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법부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재판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 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히지 않은 재판 판사들도 헌법기관으로 인정을 해줘서 지위를 보장해 준 겁니다. 네. 외압, 눈치 이런 거 보지 않을 지위를 보장해 줬다는 것이지 그들의 판결과 행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조희대 만행 있죠. 네. 그 조희대 만행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와, 이거 처음이야, 최초야. 네.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조희대의 만행을 한번 표로 보고 갑니다. 이게 다시 한번 숙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자, 3월 28일에 그렇지, 28일부터. 28일에 대법원이 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접수를 하죠. 네. 그리고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오후에 바로 조희대가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그렇지. 당일에 바로 또 합의 기일까지 진행해서 그렇지. 24일 날 두 번째 합의 기일 진행과 함께 표결까지 마무리. 그렇지.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결론은 예. 나와 있어요. 결론 나와 있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조희대 만행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입장을 낸 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조희대 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놈들 아주 진짜 혼난다 너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1, 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유례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불거져 대다수 법관들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 전원 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와, 이놈들이 이게 처음 밝힌 건데 네. 다시 한번 그 조희대 만행을 좀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보면은 4월 22일에 오전에 소부에 배당하고 오후에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회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이번에 완전 입장을 바꿨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네. 그거 좀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속 재판 아니다라면서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3월 28일 있죠. 접수한 날. 네. 접수된 직후부터 전원 합의체 심리를 시작해가지고 대법관 전원이랑 재판연구관이 재판 기록을 검토했다. 그럼 택도 없는 소리. 그럼 4월 22일이 이상해지잖아. 네. 한 달 뒤에 이걸 밝혔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소부에 배당했잖아. 네. 소부에 배당하지 않았다는 거야. 애초에 이번에 입장을 그렇게 냈습니다. 이놈들이 아주 그냥 판을 다 바꿔버렸어요. 네. 심지어 그 전에는 저 순대 법원의 입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 왜 그럼 하루 만에 당일날 전원합의체를 갑자기 바꿨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대법원에는 배당을 하면 자동으로 소부에 배당이 되는데 전산에 의해서 임미 배당이 되니까 그 배당 되자마자 이건 배당 소부에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전원합의체로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 말하고 또 안 받잖아.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 법원이 말을 그렇게 바꿔 심리 절차를. 저는 이 보면서 일단 이 입장문이 어디를 통해서 나왔느냐도 웃겨요.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맞아요. 서면 답변서예요. 맞습니다. 이런 걸 왜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해요? 왜? 니네 편이야? 이걸 왜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하냐고. 남편이 동종업계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법사위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자기가 거기가 그 법원이 감사 대상이란 말이야. 일단 그렇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왜 나경원 의원실에 내냐고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대 법원 행정처장 얘기랑 안 맞고요. 배당 전에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느냐, 기록 검토를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맨날 그거 안 된다고 우리 다뤘거든. 배당 전 기록 검토 안 돼요. 사건 배당 전에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기록 송부가 제대로 왔느냐. 그다음에 이 사건의 성격이 보니까 전문 재판부가 있다면 뭐 특허 전문이라든지 어떤 전문이라든지 전문 재판부로 배당할 거냐 이런 정도를 사건 배당 전에 검토할 수 있지 네. 사건의 본래 내용을 배당 전에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왜 배당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검토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입증을 하라고. 검토한 것도 잘못이지만 진짜로 검토를 했다면 지난번 법사에 나왔을 때 자 로그인 기록 있어요? 로그인 기록 없다고 그랬거든? 처음에는 너네 이거 언제 다 봤어? 야 이거 복사할 시간이 안 돼. 하니까 아니 그 전자기록으로 봤지.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기록 내줘. 로그 기록 내놔. 그러니까 없다고 했어. 예. 그러면 한 달 전에 사건 검토를 했다면 그럼 한 달 전에 복사지를 다 빼가지고 그 몇 박스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자로 봤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여러모로. 이거를 입증하려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럼 그때 시점에 로그 기록되면 돼요. 맞아요.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서영교 의원이 많이들 그 잊어먹었을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데 그때 기록이 75,000페이지였고 네. 두꺼운 책으로 해도 350권이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다 봤냐라는 얘기를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게 국민들이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오늘 이렇게 또 말을 이상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쪽이니까 야 우리가 생각해도 일주일 갖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다. 한 달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야. 접수했을 때부터 바꾸자. 그럼 접수부터 봤다면 물론 신 의원님 말씀처럼 그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들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럼 로그 기록 내는 간단해요. 못 내잖아. 로그 기록 내라고 아니면 복사한 걸 보여주든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봐. 이거를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틀 만에 볼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야, 한 달로 늘렸어. 한 달을 늘렸어. 근데 신장식 의원님 말처럼 그 사전에 보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그때부터 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맞아요. 근데 4월 22일 오전에 소부에 배당한 거 나왔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 알려졌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 안 맞아.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잘못 알려줬으면 그때 바로 잡았어야지. 왜 그때 한마디도 안 그때 했어? 한마디도 안 했냐고.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기록 다 보고 하는 건 원래 아니고 재판연구관의 기회로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다른 자료들도 참고한다 그래요. 네. 그럼 오늘 한 얘기랑 또 다른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틀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도 우리가 심리를 할 수 있다가 주요 해명의 포인트였어. 네. 근데 이번에 해명의 포인트는 야 우리 한 달간 심리했어 라는 쪽으로 맞습니다. 방향 바꾼 거예요. 그냥 예. 거짓말이지. 좌회전 하려다가 우회전 확 해버린 거야. 이거 근데 그러니까- 너무 판을 다 바꿔봐가지고 네, 이게 해명 안 이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법조인 두 분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핵심은 왜 소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로 갔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정치관계법 사건들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3심에서 무죄 지지 파기 한송은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게 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3심에서 소부로 갔을 때 대법관 한두 명이 이걸 하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야. 그럼 전원 합의체로 가면 뭐냐? 숫자에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서 투표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야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네? 투표해서 결정돼 버릴까? 이렇게 바꿨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바로 심리하는 게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대법원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부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전원합의체는 가물에 콩나듯해요. 그러니까 저도 재판 판결 지금까지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일 때 하고요. 네. 실제로는 소부 재판이 대부분이고 민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 불속행 기각
아예 심리도 못 해보고 아웃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네. 전원합의체가 기본이지 대법관 열 몇 명이 다 앉아서 딱 하는 게 그렇지. 그림에선 그렇게 나오지. 네. 그런 일은 가물에 콩나듯한. 이거 국민들 속이려고 하는 소리예요. 왜 이따위 말을 할 수 있지? 너무 심각하게 속여갖고 이거 수습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 무슨 법원 우리 저기 진짜 약간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 이 해명을 보는 사람들 중에 뭐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판사들 중에서도 알 거예요. 자기들도 판사들이 더 잘 알겠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니, 곽수산도 알아챘어. 네. 저도 바로 눈치챘어요. 곽수산 바로 눈치챘어. 아니 근데 사람들은 왜냐면 우리가 저 표 맨날 그렇죠 가지고 바로 알아챘어.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저 딱 보자마자 요놈들 나 고졸이라 모를 줄 알았잖아. 바로 눈치채버렸잖아. 아니 이 사건을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만은 법률적으로 보면요 벌금 100만 원 나오는 사건이에요. 벌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자지우지는 사건인데 이걸 소부로 하면 되는 것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옮겼다. 이거 자체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입니다. 소부가 예외입니다. 이런 그러면서 뭐 법치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법치주의는 뭐냐면 원래는 룰 오브 로잖아요.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지배. 근데 룰 바이로 즉 법률을 도구로 삼아서 법꾸라지들이 법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욕심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헌법 103조 들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잖아요. 네. 헌법의 가장 큰 부분은 국민주권인데 이건 투표권을 뺏으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큰 사건. 그럼 이게 헌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짚었다시피 대법원의 기존 절차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네. 법률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 돼버렸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해놓고 무슨 양심이 어디 있어 여기에. 네. 야, 근데 진짜 너무 급하긴 급했나 봐. 이게 너무 좀 성의가 없어요. 아니, 그 입장문이야.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국감 한다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국감에서 다뤄질 것도 알고 있었으면 뭔가 좀 그럴듯하게 거짓말이라고 하란 그러니까 말이야. 방향을 중간에 틀어서 자기들 스스로의 자기들 논리를 자기들 새로운 논리가 짓밟고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이틀 내지는 9일 길게 잡아서 네. 안 해도 심리할 수 있다가 방향이었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달은 필요하다. 한 달간 심리했습니다로 방향을 급 발진을 그러다 해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서로 막 충돌을 하는 4월 거예요. 22일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부터 소부에 배당했던 것은 아니었다. 뭔 소리야? 야, 너무 말이야. 급했나 봐. 그러니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왜 가져갔니 급했나 봐. 하니까 잘못 알려졌다.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급했나 봐. 그러니까 저는 왜 이틀밖에 심리 안 했니 했더니 아우 사실은 우리 한 달 정도 심리했어. 너무 몇 달 만에 너무 달라졌잖아. 너무 큰일 났어. 변론 방향을 기분이 나쁜 이럴 때 게- 변론 방향을 변호사들은 변론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 대법관 숫자가 우리가 많으니까 올라오기만 와봐. 한 달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네. 네. 그걸 그렇게 백번 양보해서 이게 맞다고 해도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설령 급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이 안 믿고 뭘 어쩔 건데 맞아. 이거예요. 이 배경에는 우리가 맞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거예요. 곽수산이 뭐 고졸이 왜 나서 감히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사과드립니다. 본인은 할 수 있어요. 고졸이 본인 작품 아니잖아요. 얘가 어렵게 고졸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타인이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방송 되는 얘기가 아니구나.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 학력,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권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굉장히 정말 이 입장을 내므로 인해서 네. 이제는 오히려 본인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조희대가 오늘 아침까지도 등 때밀려서 나왔던 거는 국정감사하고 안 나온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어요. 네. 그 안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자기들도 신경은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웃기게 그랬으면 나와서 아무리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자리를 떴고 네, 정회 때 자리를 떴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지 않고 있나요?
그 회의 끝날 때 네. 그 인사말 하러 그때 온다는 거죠. 네. 11시 반에 도망갔어요. 충분히 그 시간 될 테니까 입장문 다시 짜세요. 자, 방향을 어떻게 할지 다시 정하란 해. 말이야. 변론 방향을 잃지 말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는 큰일 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실드 못 친다. 이거는 다시 짜라. 빨리 조희대 주변 분들은 매불쇼에서 눈치챘다고 빨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